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삼국지 쉽게 기억하기 책사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전에 보니까 구독자가 100명이 됐네요. 소중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요. 총나라의 책사 이름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제갈량, 방통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서로 비교하거나 관련이 있는 이름들을 좀 비슷하게 나열해 봤습니다. 자, 제갈량 모르시는 분 없죠? 제갈공명 너무나 유명해서 오늘은 이렇게 패스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방통이라고 있는데요. 방통. 제갈량하고 비교가 되는, 경쟁이 되는 그런 책사입니다. 사마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비한테 그러죠. 와룡과 봉추 중에 한 명만 가져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와룡이 누구냐? 제갈량, 제갈공명입니다. 그럼 봉추는 누구냐? 그때 나오는 봉추라는 이름이 바로 방통입니다. 방통. 제갈량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서로 많이 비교가 되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책사인데 불행히도 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제갈량이 다른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좀 부족했다. 상대적으로 인재를 보는 눈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을 평가를 좀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방통은 사람 보는 눈, 인재를 보는 눈이 아주 탁월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책사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밑에 보면요. 장완과 그다음 비의가 있어요. 장완과 비의. 자, 이 둘은 내정, 군사 말고 내정을 관리했던 책사들입니다. 기억하기 좋습니다. 장비, 장완, 비. 이 두 책사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면 의외로 어떤 식으로 비교하면 되냐면요. 저 장완은 술 먹고 놀면서 일이 밀렸던 책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비는 뭐냐? 술 먹고 놀면서도 일이 안 밀렸던 책사다. 희한하게 이렇게 비유가 되겠습니다. 뭔가 장완 이름에서도 뭔지 완만하게 대충 하는 느낌이 들죠. 장완. 비위라고도 하는데 저는 가수 비 이런 생각이 나요. 빠릿빠릿하죠. 네. 뭔가 일 처리를 짧은 순간에 아주 잘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제갈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내정은 먼저 장관한테 맡기고 그리고 나서 그 후임으로 이제 비한테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갔습니다. 비 다음으로 이제 동률인이라는 책사가 이어받게 됐는데 이제 비하고 똑같이 술 먹고 놀면서 일을 해봤더니 일이 계속 밀리더라. 그러면서 비가 대단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나라의 군사에 관련된 책사 누가 있느냐? 단연 강유가 있죠. 강유. 저기 강유. 강유는 이제 제갈량이 나의 후계자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후계자로 지목해버리죠. 강유. 대단히 유명한 그러니까 제갈량 다음에는 제갈량의 사후에는 강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유명한 책사입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강유 같은 경우는 제갈량의 이제 유지를 받들어서 그 이후에 북벌을 많이 수행합니다. 전쟁을 많이 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총나라가 국력이 많이 쇠하게 됐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책사인데, 아무튼 제갈량 사후를 맡았던 그런 대단한 책사입니다. 강류. 이 강류도 유명해서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이제 마속이라고 있죠. 마속. 예, 군사에 관련된 책사 중에 마속. 이 마속 하면은 밖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기억된 유명합니다. 하나는 읍참마속, 읍참마속 많이 들어보셨죠? 예, 기사 같은 데서 이렇게 읍참마속. 또 하나가 백미, 백미. 자장면집은 이 부근에선 이곳이 백미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으뜸이다라고 말할 때 쓰는 백미, 이런 고사성어하고 관련된 사람입니다. 먼저 이제 이 마속은 제갈량이 이제 1차 북벌을 합니다. 1차 북벌 때 가정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거든요. 가정 전투. 그런데 이제 보내기 전에 이제 제갈량이 마속한테 진지를 이렇게 구축해서 이렇게 진지를 구축해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마속이 가서 자기 이론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산꼭대기에다가 진주를 구축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대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물어서 제갈량이 아꼈던 책사였지만 그 책임을 물어서 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부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죄를 묻는다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읍참마속 이런 고사성어가 있죠. 자, 이제 또 백미라는 말은 어떻게 이제 이 마속에 관련되냐? 백미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저 지금 마속하면 마씨죠, 마씨. 마씨 집안에 오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섯째 막내가 마속입니다. 넷째가 이제 마량이라고 있는데, 그 마씨 집안의 아들 5명 중에서 그 마량 넷째가 눈썹이 희었대요. 백미, 흰 눈썹 이렇게. 그래서 5명의 마씨 자식들 중에서 마량, 흰 눈썹이 최고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이 바로 백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마량은 이릉전투 기억나십니까? 이릉전투? 기억 속에는 그렇게 기억되실 건데, 장비도 잃은 전투, 유비도 잃은 전투. 여기서 이제 또 보면 마속마저도, 마량마저도 잃어버린 전투. 이런 전투에서 마량이 백미라고 불린 마량이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법정이라고 있죠. 법정. 네. 저는 이제 저 법정이라는 이름 들으면은 뭐 이런 쪽으로 생각나요. 자,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이 법정은 그런 느낌대로 유비한테 떽떽거리면서 많이 대들었던 그런 책사입니다. 유비한테.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면 이 법정이 법을 적용할 때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용하고 불리할 때 적용 안 하고 뭐 그런 문제도 있었던 책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주라고 보이죠? 초주. 저는 저 이름을 보면 초를 친다. 보통 우리가 잘 되는 일에 자꾸 왜 초를 치냐 이런 말 쓰잖아요. 초를 친다, 초주, 초를 쳤다, 뭐 이렇게 저는 기억이 돼요.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은 점성가입니다. 점성술, 점을 보는 사람, 책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점을 보고 그 제갈량한테 북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강류가 또 북벌하려니까 북벌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또 막습니다. 좀 초를 친다. 네, 뭐 그렇게 기억을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또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유비가 죽고 나서 유선이 황제가 되고 나서 위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위나라에게 항복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진언을 했던 그런 책사입니다. 초를 친다. 초를 친 느낌. 예, 이미지가 매치가 되죠.
네, 다음은 이제 밑에 이제 오나라입니다. 오나라. 자, 오나라에 보면은 저 위에 네 명을 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 이 오나라의 책사는 형주와 관련해서 좀 기억을 해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주 하면은 이제 아마 그 앞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북으로도 남으로도 서쪽으로도 동쪽으로도 다 갈 수 있는 요충지였죠. 그래서 이제 전체 줄거리를 할 때 유비가 형주를 차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하 삼분 삼국 시대를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음, 형주를 제갈량 쪽, 총나라 쪽, 제갈량 쪽의 형주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그 빌미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나오는 주유입니다. 주유. 자, 우리가 주유하면은 제가 말했죠. 주유소벽, 네, 적벽대전, 네, 적벽대전. 예, 적벽대전은 승리로 이끈 그런 책사로 유명한데 적벽대전은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제 주유가 주유한테 제갈량이 그럽니다. 자, 형주를 공이 주유공께서 먼저 취하십시오. 어, 실패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유는 뭐 금방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형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럽시다 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나라가 빨리 형주를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꾀를 내서 그냥 갑자기 형주를 차지해버립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오나라 입장에서는 그 형주를 받고 싶겠죠. 적벽대전까지 이겼는데 뭐 가진 게 별로 얻게 된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사신으로 자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저기는 제갈근입니다. 제갈근. 제갈근은 제갈량, 제갈공명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로 사신으로 많이 보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제갈근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시원스럽게 외교적인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냐? 제갈량이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초기 익주가 필요해서 익주를 얻어야 되는데 익주를 얻기 위해서는 형주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다. 주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익주만 얻고 나면 형주는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제갈근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저 앞에 있던 주유가 이제 이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유가 꾀를 써서 뭐라고 하냐? 총 너네가 지금 입주를 빨리 못 뺐으니까 우리 오나라가 대신 뺏어서 주겠다. 대신 입주로 갈 수 있게 진군할 수 있게 형주 성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딱 그 말을 듣고 주유의 꾀를 이미 아는 거죠. 그 성으로 들어가서 형주를 이렇게 함락시키려는 잔꾀를 부린 겁니다. 주유가. 그래서 이제 주유가 군사들을 데리고 그, 그 제갈량 쪽에서는 알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유가 군사들을 데리고 형주 성 앞까지 다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갈량이 활을 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해버리죠. 성에서. 그래서 주유가 퇴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주유는 형주 때문에 화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이 삼국지에는 화병이 나서 죽는 경우 되게 많아요. 뭔가 일이 잘못되고 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저기 노숙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노숙. 주로 이제 위나라 하면은 순우. 예를 들어서 총나라의 제갈공명, 제갈량 이렇게 말하면 위나라는 순우 이렇게 말하고요. 오나라는 누구라고 말하냐? 바로 노숙이라고 말합니다. 노숙. 오나라는 노숙. 오나라하고 우숙 아닙니다. 노숙. 예, 노숙입니다. 노숙. 그런데 이제 이 노숙 우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책사인데
이 형주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억할 만한 건 뭐냐? 이 노숙이 이제 나름대로 그 총나라를 뭐 3번인가 이렇게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형주에 관련해서. 그래서 노숙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형주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총나라하고 오나라가 서로 나누어서 점령하게끔 그렇게 협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총나라가 익주를 손에 넣었어요. 그러면 약속대로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비하고 제갈량은 그래 그 돌려줄게 가서 형주를 가져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누구한테 하느냐? 다시 저기 제갈근이 사신으로 왔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제갈근은 형주로 가서 형주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관우가 있었죠. 관우가 으르렁 이렇게 하면서 쫄아가지고 형주를 받지 못하고 다시 우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갈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적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시원스럽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책사로 남는데 제갈근 하지만 근본은 상당히 근본은 상당히 발랐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기 육손 있죠, 육손. 육손 하면은 이제 아마 앞편에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까? 육손, 육손, 욕설, 욕설. 예. 이른 전투에서 유비가 죽을 때 죽고 나서 또 관우가 죽고 나서 욕설이 나왔고 또 장비하고 유비가 죽고 나니까 욕설이 책을 읽다 욕설이 나온다 이렇게 했죠. 거기에 관련된 책사가 육손입니다. 육손. 자, 그런데 이제 앞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여몽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오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몽이 관우가 방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후임으로 육손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관우 입장에서 보니까 뭐 듣보잡인 피레미 같은 애가 후임을 했다 보니까 방심을 하고 조조를 치려고 가죠. 그걸 역이용해서 빈 곳을 뒤통수를 치면서 여몽, 육손 이런 오나라가 형주를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주와 관련해서 저렇게 4명의 책사가 저런 흐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보면 그 여러 가지 흐름과 함께 이해하기가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장소라고 있습니다. 장소. 네, 장소. 저 총나라에서 장비, 장환, 비의와 같이 내정에 관련된 내정을 책임졌던 그런 책사입니다. 장소. 이름이 장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소에 대한 애착이 컸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장소라고 말하면 어떤 장소일까요? 강동입니다. 강동.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사는 강동을 번영시키는데 주된 목표가 있었고 가능하면 전쟁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했던 책사다. 뭐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밑에 제갈각이 있습니다. 제갈각. 제갈 보니까요. 앞에 제갈근이 있었죠. 제갈근. 제갈근의 아들입니다. 제갈각. 그럼 제갈각은 어떤 일을 한 책사냐? 손권이 죽고 나서 그 대를 이어서 손양인가 황제가 되는데 그 손양을 그 옆에 끼고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국정농단 뭐 그런 걸 한 책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황제 쪽 그쪽 세력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번이라고 있습니다. 우번. 저는 우번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우번하면 우범자, 우범지대, 우범자 뭐 이렇게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이 우번은 저 앞에 총나라에서는 초주가 점술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우번, 우나라의 우번은 주역이라 그러죠. 주역. 예. 유교 쪽에서 이렇게 미래를 점치고 하는 주역.
그 주역의 전문가입니다. 우번은. 저 근데 왜 제가 우범자, 우범지대 이렇게 말하냐면 이 사람은 막 아주 사소한 곳에서 막 부딪힙니다. 이렇게 사소한 곳에서 티격티격 부딪혀요. 자, 제갈각도 이름이 제갈, 아까 제갈근은 근본이 돼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제갈각, 예, 제갈각은 주변에 각을 많이 줘. 사람들 만날 때.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적을 많이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은 그런 책사였습니다. 우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많이 부딪힙니다. 시시콜콜. 그래서 손권이 많이 미워해요. 결국은 손권에 의해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네, 우번, 우범자, 우범지대.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삼국지 책사편 두 번째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군주, 왕이죠, 왕. 네,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군주 얘기를 할 때 장수나 책사가 나오는 말을 해도 그런 영상을 찍어도 쉽게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주 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관련된 영상, 삼국지에 나오는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쉽게 기억하는 그런 영상도 또 차례대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